안녕하세요. 안전한 투자로 편안한 노후 준비 중경투TV입니다. 네, 5월 17일 즐거운 토요일입니다. 비트코인 10만 3천 달러 횡보, ETF로 작은 진입은 잘 되고 있지만 지난 7만 달러 하락 공포에 10만 달러 상승 이후 현금화하는 투자자들도 적지가 않습니다. 거기에 무디스 신용평가사 미국 국가신용을 강등시키면서 주말 동안 작코인 단타나 알트코인도 주춤할 수가 있고요. 이더리움은 2,500불 횡보, 리플 3,300원, 솔라나 도지 등 큰 변동 없습니다. 미국 신용 강등으로 나사 하락이 예상되는 가운데 코인은 당장에는 버티고 있고요. 예상보다 신용 강등 충격이 작을 수 있다. 다음 주 나사 어떻게 움직이는지 보고 코인도 따라가겠다는 거죠. 전체적인 큰 움직임 보이진 않지만 비트코인 도미어스가 60.2%로 59% 저점 찍고 슬금슬금 다시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더리움이 그나마 팩트라 업데이트이고 2,500불 상승해서 알트코인도 당장의 충격은 크지가 않고요. 대신 비트코인 도미어스 다시 62% 넘기는 순간 알트코인은 또다시 내려올 수가 있죠. 미국 증시는 이번 주 마지막 장 테슬라 2% 오르고 횡보로 종료되나 했는데 F더장 무디스 신용평가사에서 미국 국가신용 등급을 강등, 그러니까 QQQ, 테슬라, 엔비디아 모두 F더장 2% 1%씩 빠지고 있고요. 무디스에서 미국 신용 강등시킨 메인 이유는 국가부채 미국의 경기도 나빠질 것이라는 전망을 했습니다. 하지만 등급은 안정적으로 당장의 미국이 큰 충격 나오기는 어렵다고 하고요. 무디스나 스탠다드 포스, 피치 미국 3대 신용평가사들은 장기적인 버블을 막기 위한 조치이고 지난 신용 강등에도 나스닥 조정을 왔지만 빠르게 상승을 했습니다. 신용등급 내릴 것이라 경고만 하는 거고 정부와 짜고 치는 고스톱이다 볼 수가 있죠. 신용평가사 이렇게 등급 하향시키면 미국 부채 한도 더 이상 늘어나기 어렵고 해외로 자본 빠져나간다. 2011년부터 시장의 공포감 겁은 엄청나게 줬습니다. 하지만 단기적인 조정만 나섰고 11년부터 테슬라 나스닥 지수 투자만 했어도 지금까지 수익이 엄청 났겠죠. 신용평가사는 주가 하락시키려고 이렇게 발표시킨 건 아니고 트럼프 정부나 연준이 빠르게 대책 만들어라고 경고만 하는 거죠. 2011년 4월 18일에 스탠다드 푸어스에서 70년 만에 미국 신용등급을 부정적으로 하향시켰고 피치에서는 23년 나스닥 반등 시작할 때 국가신용등급을 AA 플러스로 내리면서 12년 만에 국가등급 내린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2011년 4월에 스탠다드 푸어스 신용등급 부정으로 바꾸고 난 다음 증시 상황 보면 당장에 빠르게 빠지는 않았고요. 고점에서 200일선까지 내려온다 했지만 다시 반등했고 결국에 고점을 제대로 갱신 못하면서 200일선 아래까지 쭉 빠지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2011년 8월에는 국가신용등급을 사상 최초로 200일선 아래로 빠지는 충격이 있었고요. 하지만 미국 정부 백악관 수재들이 신용등급 떨어지고 주가 폭락하는 거 지켜만 보지 않았기 때문에 빠르게 대처하면서 증시는 또다시 신고점 갱신 랠리를 이어갔습니다. 그리고 2023년 8월 여기구간 피치에서도 신용등급을 AA 플러스로 12년 만에 강등을 시켰고요. 대신 22년 고인플레이션율에서 하락이 컸기 때문에 재하락 온다고 해도 조정 정도로 마이너스 10% 정도 빠지고 또다시 랠리를 이어갔습니다. 폴리마켓에서 2025년 미국 경기 침체 가능성은 37%로 4월과 5월 초 미중 관세 전쟁할 때는 70%까지도 상승했지만 스위스 합의 이후 빠르게 내려오는 모습이고요. 관세로 인해서 미국 경제가 무너지거나 단기에 침체 나올 가능성은 상당히 적다고 하는 거죠. 대신에 관건은 연준의 금리입니다. 중국과의 관세 전쟁 통해서 경기 침체 가능성이 4월 말까지는 상승했지만 현재는 삭제된 악재이고 이제는 신용평가사 건드려가지고 경기 침체 가능성이 있으니까 연준이 빠르게 금리를 내려라고 하는 거죠. 무엇보다 미국의 10년 국채 금리 보면 4.4%로 트럼프 정부 들어서고 나서도 빠르게 내려오지 않고 있습니다. 미국은 글로벌에서 국가 부채 가장 많고 정부에서도 국가 운영자금 대부분을 연준에서 4% 고금리에 빌려다가 사용을 하고 있고요. 금리가 높을수록 미국 정부에게는 불리한 거고요. 때문에 미국 정부 트럼프가 신용평가사 압박에서 신용등급 낮아지고 경기 침체 가능성이 있으니까 연준 보고 금리를 내려라고 압박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6월 FOMC에서 파월 의장 무작정 금리 동결만 외칠 수는 없고요.
보면 올해 연준이 기존에는 3번 금리 인하 한다고 했다가 2번밖에 금리 인하 안 할 것이다. 미국 경제 금리 인하 안 해도 잘 돌아간다 했는데 중국 관세여서 신용평가사까지 부정적으로 발표를 하면 파월 의장도 흔들릴 수밖에 없는 거죠. 2018년 트럼프 임기 1차 나사 움직임도 보면 2018년 8월 단기 고점까지 상승했지만 대중 무역 전쟁으로 마이너스 30% 빠진 적이 있습니다. 4월 하락과 비슷한 수준으로 내려갔다 또다시 전고점 회복을 했는데 전고점 회복 이후 빠르게 반등 온 게 아니라 또다시 6개월 정도는 횡보를 하다가 본격적으로 상승을 했고요. 트럼프의 빅픽처는 달러 유동성의 증가, 미국 부채에 경감했습니다. 미국 부채, 미국이 직접 갚아서 부채를 떨어뜨린 게 아니고 미국 달러를 코로나 때처럼 3배 이상 찍어서 시장에 풀려있는 채권 가치를 낮추는 거죠. 쉽게 말해 우리가 은행에서 10억 빌렸는데 5% 이자로 20년 뒤에 갚겠다 대출 계약을 했습니다. 그러면 20년 뒤에 10억의 가치가 현재 10억과는 확실히 달라지고요. 라면값만 해도 10년 전과 현재 비교만 해봐도 엄청나게 상승을 했습니다. 때문에 미국에서는 어떻게 해서든 금리 인하 빠르게 해서 달러 유동성 더 느리고 미국 채권 가치를 떨어뜨리려고 하는 거고요. 미국이니까 30년짜리 99년짜리 채권도 만들면서 글로벌 각 국가에 돈을 빌리는 거지 한국이나 중국 채권은 아무리 만든다 해도 사주는 곳도 많지 않습니다. 거기에 이자율도 미국보다 훨씬 더 높아야지 겨우 사주는 수준이고요. 그만큼 미국의 신뢰도가 높은 거고 무디스에서 신용 강등은 했지만 시장 영향은 제한적이다. 2023년처럼 마이너스 10% 조정 왔다가 또다시 올라갈 가능성이 큽니다. 더욱이 2011년, 23년 하락 왔다가 반등 왔다는 데이터도 있기 때문에 이번 하락폭이 크지는 않을 듯 하고요. 그리고 2차 세계대전, 코로나, 9.11 테러같이 이런 글로벌에서 큰 위기 상황 나오면 결국에 미국이 이득을 가장 많이 가져갑니다. 정쟁 나고 코로나 실업률 급증하면 미국 정부에서 우선적으로 하는 것은 돈 풀기, 제로금리이고요. 제로금리에서 누가 가장 많이 이득을 보는가 보면 대출이 많은 자본가일수록 돈의 가치가 떨어지기 때문에 갚아야 되는 대출은 많지만 이자 부담은 이전만큼 크진 않습니다. 거기에 코로나 때도 보면 튼튼한 기업들,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현금 많고 자본료 빵빵한 기업들은 주가 급등하고 제품 가격도 인상 쉽게 하기 때문에 오히려 이득이다 볼 수 있고요. 대신에 손해보는 사람은 일용직, 자영업자, 노동의 가치도 떨어지기 때문에 대부분 서민들이 화폐 가치 하락으로 인해서 고통을 겪습니다. 거기에 경쟁력 약한 업종들, 전기차로 치면 테슬라 1등이고 이하의 중국차나 막 시작한 전기차 스타트업들이 이런 위기 상황에서 문 닫는 경우가 상당히 많고요. 미국 주식 우량주와 코인도 비트코인, 이더리움, 리플, 메인 코인 정도는 오히려 가격이 폭등 오는 경우 2020년 우리는 이미 경험을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워렌 버핏 올해 1분기 어떤 기업 매수했고 매도했는지 버커스 헬스웨이 포트폴리오 공개가 되었고요. 첫 번째 가장 많이 비중을 늘린 기업은 풀 수영장 전문 관리 업체, 두 번째는 컨스텔레이션 브랜드로 미국 맥주 와인 주류 생산하는 마케팅 업체입니다. 세 번째 하이코 컴퍼너스 우주산업 하는 기업이고요. 거기에 도미노 피자, 옥시덴탈도 비중을 늘렸습니다. 워렌 버핏 또다시 경기 침체 대비하는 게 아니냐, 수영업체, 맥주 와인 회사, 우주산업, 도미노 피자 같이 내수 위주로 돌아가는 회사를 적극적으로 공략을 했고요. 거기에 어떤 회사 팔았냐 보면 은행주를 전량 매도했습니다. 첫 번째 비트코인, 알트코인 투자하고 있는 브라질 인터넷 회사인 누뱅크 전량 다 팔아버리고 지난 4분기 40% 절반 매도하더니 이번에는 비중을 0% 줄여버렸습니다. 거기에 스탠다드 차티드하고 코인 펌핑 많이 하던 시티그룹도 마이너스 100% 전량 매도를 했고요. T모바일, 뱅크 오브 아메리카, 캐피탈원드 금융주, 은행주 섹터를 확실히 비중을 줄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워렌 버핏 가장 많이 비중 증가한 풀 코퍼레이션 보면 주가는 2020년 코로나 이후 집에서 머무르는 시간 증가하면서 고점을 찍었습니다. 코로나로 밖에 못 나가고 집에서 수영 찍으니까 수영장 관리업체의 주가가 급등을 했고요. 하지만 이후에는 하락을 했고 최근에는 워렌 버핏 주가 매수로 바닥까지 떨어지지는 않았습니다. 수영장 관련 제품 판매하고 미국의 호화저택 수영장의 유지 보수나 교체, 신규로 건설하는 업체이고요.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좀 더 디테일한 투자 정보가 필요하신 분들은 커뮤니티로도 자료가 공유되니까 멤버십 가입과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